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바로 한번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돌아온 트럼프. 이건 최신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풀어주시죠, 대표님. 취임과 관련해서 네. 워낙 그 매체에서 뜨겁죠. 해당 네. 내용이 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요. 다른 기사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 네. 코너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코너는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시각에서 좋습니다. 접근하는 형태로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막 강력한 태풍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몇몇 관련주들의 네. 하락이 크게 급락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해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2차 전지 업종의 종목이 우리나라에만 포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도 뭐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서의 주가, 그리고 오늘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보합권이거든요. 우리가 좀 과도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오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관련해서 네. 해당 그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뭐 첫 번째는 아니고요. 과거 1기 때에도 탈퇴했었던 상황이었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풍력 그 에너지라든가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행정명령,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깊이 있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 1호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임 당일날 행정명령 1호에 사인을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트럼프 이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밀었던 사업이 그린 뉴딜 폐지였나요? 아니면 바이오 쪽이었나요? 의료, 그죠? 오바마 케어. 네, 오바마 케어. 물론 이제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임기 내내 이 의료보험 관련해서 개혁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제 그 딱 당선이 되자마자 오바마 케어 폐지에 서명을 했어요.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거 잘한 부분이니까 내가 폐지하겠어라고 해서 폐지를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그 대다수가 호응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존치시킬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서명은 했지만 존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잘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정책이 있어요. 트럼프 케어. 유명한 그 정책인데요. 너무 따라했네요. 따라했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의약품에 대한 수입 허가, 그다음에 복제약 허용.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 그 제약사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같은 주가들이 2018, 19, 20년에 주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여기서 근거로 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반도체이든 2차 전지든 다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거를 강하게 푸시해서 밀어붙이면서 의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판단해 보니까 압박은 어느 정도 했고 겁은 먹었고 이제는 살살 당근으로서의 회유를 한번 해봐야 돼.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 해당 관련 종목들의 저점이 오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10만 원 저점 찍고요. 14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 13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승치에 대한 한 40% 상승치에 대한 뭐 한 10% 또는 7, 8%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가 상승 궤적의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2차전지라든가 여타의 오늘 빠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 분명하게 정책은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네네네. 싶은 거는 행정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네. 거기에 서명을 한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후에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죠. 결정을 받아야 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35명의 의원들 중에 공화당이 220명, 맞아요. 민주당이 215명인데 이 중에 3명, 공화당의 3명이 장관을 착출했죠. 거의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밀당 주고받고 특히 이 에너지 관련 정책 종목들의 그 사업장이 텍사스나 이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주로 이제 그 많은 의원들이 포진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과도한 흐름에서의 하락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도 관망세가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도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는 좀 상승을 했던 기조가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오늘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조금 약진을 나타내는지 그 이유들도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장 초반, 그러니까 장 극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저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장 초반에 주가 상승 흐름에서 강하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가 빠지니까 왜 또 약하지?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의 주가지수 움직임입니다. 최근 흐름에 대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의 시장이고요. 기간 조정 형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앞두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산다든가 판다든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직 예측 불가능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하자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의 현 시점 흐름이고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일 미국장에서 나왔죠. 휴장이었지만 맞아요. 통화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어, 굉장한 흐름이었죠.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배경에서 여러 상품 간의 흐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환율은 민감하게 주식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관망하느냐 이 부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도 최근 미국 금리 10년채 기준으로 4.8에서 4.6까지 꺾였죠. 그리고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 고점이 1,480원. 네, 맞아요. 90원까지. 네, 90원 살짝 터치했죠. 네. 지금 1,430원. 네. 꺾였다고 봅니다. 네. 추세가. 뭐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1,500원 돌파하고 다시 추세선으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틸 수는 있겠지만 하락 기조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와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대중국 견제에 대한 우려들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취임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 회담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내용으로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네, 진행이 규제가. 되고 있고 대중국 견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2023년 기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싸우면서 사고 팔고 교역은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거의 30% 수준에서의 매출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면 중국과 완전 차단을 하게 되면 이거 고립되는 정책이거든요. 네. 미국의 강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뭐 발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한 내용에서의 모든 내용의 흐름들 실제적으로 취임하고 실제 시장에서 운용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장관 뭐 이렇게 다 인선했지 않습니까? 내정을 했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주요한 직책이 재무상무 국무장관입니다. 네. 뭐 국무장관은 외교국방이니까 빼고 재무상무가 이제 우리 주시장을 이제 관할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보통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은 지금 앨런이죠. 이제 바뀔 겁니다. 보통 그 패드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을 한다든가 또는 은행가가 합니다. 네. 연방은행장이 네. 보통 하는 게 일반적 지금까지 추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분의 이력을 보니까 그 헤지펀드 CEO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를 증권사 차장 출신이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시장을 아주 잘 알고 잘 알고 있겠죠. 흐름을 시장을 알겠죠. 흐름을 네. 잘 판단해서
뭐 우호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선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시장 친화적 인물들을 포진시켰다라고 네. 해서 지금 뭐 트럼프 퍼펙트 스톰 뭐 태풍이 분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헤드라인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